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영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21대 통영시 고성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MBC 경남 아나운서 백근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또 조용한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을 면면히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에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MBC 경남을 통해서 방송되는 선거방송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만 통영 시민과 5만의 고성 군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의 적임자는 과연 누가 될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유심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에 더해서 오늘 토론회 초청 대상이 아닌 기호 7번 우리공화당의 박청정 후보와 기호 8번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김민준 후보는 두 후보의 토론에 이어서 연설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오늘 토론회는 MBC 경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또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후보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추첨을 통해서 미리 정해졌습니다. 자,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참석하신 두 후보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정해진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할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후보입니다. 예, 양문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함께 힘내서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문석 후보였고요. 이어서 미래통합당의 정점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점식 후보입니다. 시장거리에서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손님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두 후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후보는 1년 만에 재격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각오가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통영시 고성군의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이유, 출마의 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각 후보당 1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후보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양문석입니다. 어젠가 그젠가요. 제 어머니의 고향 고성군 거류면 가르리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뽑아주면 곱빼기도 안 보이고 국회 가서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듣습니다. 가르리 우리 할머니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순간순간 가슴이 아픕니다. 정치가 소통이 끊어지고 그리고 싸움질만 하고 그리고 일 안 하고 선거 때만 나타나서 일 한 양 행세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그분들이 50년, 60년 그런 정치인들을 보고 컸고 현재도 그런 정치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분노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부탁드립니다. 네,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이유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정점식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성군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정점식 후보입니다. 저는 1년 전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4년처럼 일했습니다. 주 3일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지난해 100억 원, 올해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통영 고성의 경제 회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4년, 저는 여러분들에게 17가지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통영 고성의 경제 회생을 꼭 실현시키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해진 지역 경제를 저 정점식의 힘으로 반드시 회복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에게 첫 번째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역사 유치와 연계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은 그동안 소외받은 서부 경남 지역뿐만이 아니라 340만 경남 도민의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 다행히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긴 합니다만 역사 유치 문제가 지자체 간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두 후보들은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구가 될 통영시와 고성군의 남부내륙철도 역사가 어디에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남부내륙철도 개통과 관련된 연계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각 후보마다 2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정점식, 양문석 후보의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정점식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남북 내륙 철도 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91km, 총 사업비 4조 7천억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이고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발전의 발판이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통영 역사와 고성 역사가 각각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통영과 고성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통합 역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원에 세 개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정차하는 횟수와 시간을 조정하면 속도와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위치는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위치되어야 합니다. 통영은 바다 주변 역사가 되어야 정동진역처럼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바다 역사에서 찬잔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성역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생각하는 송악리가 농경지 부근으로서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가 가능한 만큼 승하차장, 대기실, 사무공간, 휴게공간, 그리고 숙박시설, 주차장, 역광장을 만들어 새로운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건설비 절감을 위해서 간이역사 정도로 최소화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시골 간이역사 정도로 생각한다면 저는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산과 계곡에서 바다와 섬으로 관광의 트렌드가 바뀐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통영역과 고성역은 각각 설치되어야 하며 역세권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미래통합당 정점식 후보가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정점식 후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생각이 별로 다른 게 없고요. 저는 다른 쟁점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원과 이 창원 근처에서 KTX 노선 변경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김천에서 창원으로 둘렀다가 고성 통영 거제로 흘러가는 이런 노선 변경을 주장을 하는데 고성의 백두영 군수, 통영의 강석주 시장, 거제의 변강용 시장이 함께 모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존 노선 그대로 준비가 돼야 되고 오히려 지금 더 시급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천에서 진주까지 오는 단선을 빨리 복선화시켜달라가 백군수와 강 시장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을 저는 국회의원이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새 구간이 있습니다. 김천에서 진주, 진주에서 통영, 그 다음에 통영에서 거제 구간이 있는데 어느 구간부터 공사를 빨리 시작할 것인가, 이 문제가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통영 고성이 지나가는 진주 통영 간 구간을 조기 착수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위기 지역, 고용 지역, 고용 위기 지역, 산업 위기 지역, 통영 고성에 빨리 이러한 토건 시설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현재 죽어가는 경제의 핏줄을 빨리 살려내고 그 피가 돌도록 해서 고사 직전에 있는 통영 경제, 고성 경제를 살리는 게 더 관심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영 진주 구간 조기 착수를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예.
자, 다음으론 주제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주어진 주제로 한 후보당 7분간 주도권을 갖고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각 후보가 1분 이내로 진행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길어진다면 바람직한 토론을 위해서 사회자가 개입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제 토론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 방안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활동과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통영시와 고성군은 조선업과 관광 분야 그리고 수산업의 장기적인 침체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동력사업 부재로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일자리 만들기 대책을 두 후보가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후보가 7분의 주도권을 갖고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KTX 조기 착공 문제가 사실상 전체 경제를 살리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한산대교를 조기 착공함으로써 통영, 고성, 그리고 사천, 여수, 목포로 이어지는 새로운 신남해안 관광벨트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정점식 후보가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한산대책교 국비로만 하겠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훈현 전 의원이 10억 원을 투입해서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타당성 용역 조사한 것 혹시 아십니까? 예. 결과가 어떻게 됐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경제적 타당성이 너무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국비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오늘 주장을 하셨는데 예. 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경제적 타당성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한산대책교를 국비로 건설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한산대책교는 한산 주민을 교통 편의를 위한 다리만이 아니다.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는 다리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양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남해안 관광벨트를 완성하는 그 한산대책교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통영에서 한산도로, 한산도에서 거제로 예. 연결되는 교량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한 거는 왜 국비로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질문을 드렸거든요. 예. 지금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문을 보면 아직까지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국도 5호선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예. 두 번째, 이거 채택되고 나서도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종합계획에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통영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정치적 미끼로 사용했던 내용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이런 관문이 있기 때문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할 겁니까? 한산도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버스로 통영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이러한 관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회 도로를 찾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해야 되는데 이전에 하던 그 방식대로 5년 전에 실패했으니까 또 5년 뒤에 도전합니까? 올림픽입니까? 올림픽도 4년 만에 하는데요. 다른 방식, 민자 유치와 국비의 혼합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오히려 공격하고 비판하시죠? 제가 공격하고 비판하는 부분은 네. 작년에도 역시 그 양 후보님께서도 한산대교 공약을 내걸면서 역시 국비로 하겠다는 네.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 저 따라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의 공약을 저는 계속 이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제가 다시 지금 예. 이렇게 작년의 공약을 이행한다라는 이야기도 참 맞지 않는 게 지난 1년 동안 한산대책교와 관련해 가지고 정 후보가 하신 내용이 뭐 자료나 신문 이런 거 보면 국토교통부 한두 분 만났던 것 같아요. 저도 국토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5호선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와 그다음에 저와 그다음에 중앙당의 이해찬 대표,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호중 사무국장이 모인 자리에서 국도 5호선을 빨리 처리하자라고 합의를 했고 그리고 국토부와 빨리 협의해라라고 한 게 지난 겨울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 트랙은 말 그대로 국비로 하고 예비 타당성 면제의 가능성들을 끊임없이 엿보고 또 한 부분은 민자를 유치해서 또 문제를 풀어가고 하면서 함께 민자와 그다음에 국비가 섞이는 방식들도 있거든요. 바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산은 양문석이 하는 예산은 조 단위가 든다고 합니다. 민자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성사되기까지는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 승인까지도 수년이 걸립니다. 국비보다도 훨씬 더 짧아도 이 정도 걸리는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국비로 10년, 20년 그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버스로 한산도에서 통영 나가게 해줄 수 있나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예산이 조 단위가 든다고 그럽디가? 그 기자회견 과정에서 일부 기자가 그렇게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 그럼 제발 좀 예. 이런 거짓말, 가짜, 정말 싫은데요.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고요. 기존에 9천억 정도 되는 예산 그 비용을 정 후보님이 그어놓은 한산도를 통째로 관통을 하면 수많은 터널을 놔야 되기 때문에 9천억 정도의 예산이 들 수 있다. 그런데 정 후보님과 달리 기존의 한산도에 거어져 있는 해안도로를 활용하고 확장 포장 공사를 함으로써 예산을 5천억 가량이면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랬는데 누가 조단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헛소문을 이야기하고 그게 또 언론을 통해서 오늘 정 후보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양문석이 그 조단위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언론이 그거 쓰고 이러한 모습들 제발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거가대교 편도에 만 원이 드는데 민자 유치를 하면 민간 기업이 운영하나요? 민자 유치를 해도요. 정부가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나 신분당선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RTO가 있고 BTO가 있고요. BTL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누가 이런 내용 써줍니까?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해서 민간 기업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민간 유치로 민자로 다리를 건설을 하고 그리고 정부가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운영을 할 때 당연히 한산도 주민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는 게 맞지요. 그리고 한산도 출향민들한테는 감액해 주는 게 맞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민자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민자 사업 자체는 안 된다고 하면서 진희장 전 시장이 지난 1년 동안 해가 빠진 민자 유치를 7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요 말씀만 드릴게요. 예, 근데 지금 마이크가 꺼진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도 방송이 안 되고요. 자, 다음 미래통합당의 정점식 후보가 진행을 할 텐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질문과 답변에 할애하지 마시고 서로 매너 있게 토론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의 정점식 후보 주제 토론 7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양문석 의원께서 지하철 9호선을 정부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 투자사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민간 투자를 반대를 한 것은 건설기간 역시 정부 국가재정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렇게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난 뒤에 한산 주민의 그 통행료를 면제한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그 국비로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존경하는 통영고성 주민 여러분, 질문 안 하세요? 문재인 정권의 3년 동안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제가 시장에서 통영과 고성의 시장을 다닐 때마다 상인분들께서 정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경제는 파탄났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국민들은 통탄하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양 후보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 성장률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말씀을 잘못해놓고 지금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신분당선하고 지하철 9호선은요.
시청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말씀하셨던 민자 유치 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민자 유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정 후보님이 사실을 모르고 전해 듣고 그리고 이상한 참모들하고 함께 토론을 하니까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갔고 어제 기자회견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면서 민자 유치 후 해야 되니 불가능하다 이런 그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제발 좀 이 정상적인 토론이 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아닌 토론을 이야기를 방해하는 분은 하고 양고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가대교나 그다음에 마창대교는 자, 민간 투자를 제 통해서 질문, 민간 주동에 기업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단하시죠. 후보에게 있습니다. 예, 답변하시죠. 조금 전에 경제 성장률 추이. 예, 경제 성장 추 이번 코로나 직전까지 월 50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그동안의 정부 정책, 경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시 경제 지표를 보면 1월 달, 2월 달 건 10년 만에 최초로 월 일자리가 50만 개 정도 나타났습니다. 사회자님, 제가 질문한 거는 경제 성장률 추세였지 저 부분이 아닙니다. 일자리와 경제 성장률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제 성장률 추세를 물었습니다. 예, 경제 성장률 추세도 똑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내수 시장의 활성화가 경제 성장률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면 조선산업과 유가, 석유 가격이 함께 성장률 추세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 하시기 아니요,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017년에 3.2%, 2018년에 2.7%, 2019년에는 2%로 계속 낮아졌습니다. 2019년의 2%는 그것마저도 정부가 돈을 퍼부어서 1.5%를 막판에 끌어올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0.5%만이 민간 부분이 기여한 것입니다. 이대로 세금으로 계속 재정 퍼쓰기를 한다면 그 부담은 바로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대로 가면 2060년에 자기 소득의 6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지금 29세인 청년이 60세가 될 때는 세금이 4.7배로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통영 고성도 그 여파를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통영과 고성은 고용 위기 지역이자 산업위기 특별 대응 지역입니다. 통영은 2019년 하반기 실업률이 5%고 고성의 경우에는 하반기 실업률이 2.9%입니다. 통영은 경남 1위, 고성은 경남 군 지역 중에서 1위입니다. 우리나라와 통영 고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친시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실시해야 됩니다. 양 후보님,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참 책임감 없는 말씀입니다. 통영 고성이 지금 경제 위기에 계속 빠지고 있고 지난 1년 동안에 정점식 의원 도대체 뭘 하셨는데 자신은 책임 없나요? 강석주 시장과 백두현 군수가 정말 쇠가 빠지게 이 경제를 살리고 통영 고성에 있어서 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근로 확대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는 아무 책임 없다. 그리고 서울의 문제다, 문재인 문제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통영 고성 살림살이 나아집니까? 2060년 걱정하는데요. 2040년에 고성이 없어질 지경입니다. 한참 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당장 통영 고성에 어떻게 출산율 높일 것인지 고민하시고 일자리 만들 거 고민하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문재인 정권 다도투쟁하면서 통영 고성 내버려 둘 거예요. 난 정말 답답하네요. 예,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양 후보님은 항상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통영 고성의 문제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통영 고성의 경제가 어려운 것이 왜 통영 고성의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경제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통영 고성의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제가 시장 거리에서 만나는 상인분들마다 정말 못 살겠다. 이번 총선에서는 꼭 한번 판을 엎어야 된다. 갈아보자. 갈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미래라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 통영 고성의 미래를 함께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양문석 후보님께서는 통영 고성으로만 국한해서 이
국회의원 총선을 통령의 아들 뽑는 선거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이 총선의 의미는 분명히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 총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통령 고성의 현재에 만족하시는 분이라면 양문석 후보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통령 고성의 새로운 미래를 원하신다면 저 정점식을 선택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두 분의 토론이 초반부터 굉장히 뜨거운데요. 살짝만 좀 진정해서 토론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자, 주도권 토론을 할 때 주도권을 갖고 있는 후보가 상대 후보의 말을 끊거나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점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 간의 자유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7분이었는데 이번에는 9분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9분간 주도권을 잡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토론의 주제는 서로의 공약 검증 시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좀 건설적인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좀 자유롭게 좀 나누긴 합니다만 서로의 시간을 좀 분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미래통합당 점점식 후보부터 9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통영어선 주민 여러분, 선거 공보를 받아보시고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통영어선 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양문석 후보의 현수막을 보고 놀라셨을 겁니다. 저는 양문석 후보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여영국 후보와 저희 공약 완성률을 비교했는지 우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KBS 보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 매니페스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 매니페스토가 평가한 내용을 KBS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매니페스토의 평가 내용이 점점식 의원실에서 써낸 내용을 평가한 거고 여영국 의원실에서 써낸 걸 평가한 겁니다. 공약 완성률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공약 완료율이고요. 빵% 전국 꼴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영국 의원은 똑같이 작년에 보궐선거로 당선됐어. 28.2% 했습니다. 부끄럽죠. 저는 부끄러워요. 저는 양문석 후보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으로서 그 평가표를 제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실관계 자체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저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또는 알지 못하는 상황을 KBS 보도가 잘못됐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그걸 확인을 하셔야죠.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잠깐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공약 평가표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신의 공약을 에 대해서 이렇게 완료했냐, 추진 중이냐, 그리고 보류했냐라고 스스로 자기가 평가를 해서 제출을 하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는 그걸 단순히 게재를 하는 것뿐입니다. 공약 완료율을 거기에다 게시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양문석 후보는 그걸 매니페스토 본부의 평가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전국 꼴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 꼴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KBS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남도의 국회의원들이 동일한 조건일 때 평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영국 후보와 함께 지난 4월 3일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던 사람입니다. 이게 평가표를 제출할 당시에 약 9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죠.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완료, 추진 중, 보류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평가해서 제출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정점식 후보가 그렇게 억울하시면 예. 매니페스토나 KBS에 항의를 해야 되죠. 언론중재위에 가져가서 항의를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 토론회에 나와서 대도 안 하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가하시죠. 아니 예, 정말 됐습니다. 웃기는 그만하시죠, 이야기잖아요. 답변을. 그 내용이 없고 그냥 그 완료율
0% 났으면 그 부분에서 저한테 따질 거 아니잖아요. KBS한테 따져야 되잖아요. 왜 KBS한테는 한 말씀도 못 하시고 여기 지금 와가지고 잘못된 시민들이 표현을 쓰고 있지 쳐다보고 있고 않습니까? 국민들이 쳐다보고 자, 있는 제지해 주시죠, 내용을 답변을. 갖다가 예. 말씀하십시오. 그만. 예. 꼴찌라는 표현을 쓰신 거는 양 후보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0%는 꼴찌예요. 아니 1%는 그거는 꼴찌가 안 될 동일한 수도 조건이 있는데 있을 때 가능한 영- 부분이죠. 자, 그만하십시오. 예? 여영국 후보는 공약으로 내세운 게 남북 경협 추진으로 평화경제 선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는 토론회 한 번 주최하고 완료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또 창원사랑 상품권 1,000억 원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이것도 공약 완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타 선거구의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선거 공보에 두 사람의 사진까지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여영국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여영국 후보가 이렇게 평가한 방법에 따른다면 저희 공약 완료율은 최소 66% 이상이다. 성동조선 해양 살리기 추진 과정에서 관계자들 면담하고 그리고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해서 회생 방안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날 재가동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완료가 된 것이고 글로벌 문화복합단지 조성, KTX 통영 고성역사 추진, 해양 케이블카 설치 이런 부분도 다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일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재생 사업, 새로운 해양 관광 자원의 발굴, 고성 조선산업 특화지구 추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일부 확보되거나 또 그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헬스케어 산업 육성 이런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제가 제시했던 공약 15개 중에서 모 후보의 그 공약 평가 기준에 따른다면 9개가 이미 평가상으로는 완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저희 공약률은 최소한 66%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는 공약 완료율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언론에서도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또 순위를 정해서 자기 홍보를 했다가 선관위에 의해서 고발된 후보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공약은 제가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은 1년이라는 단기간에 이행될 수 없었던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사업 선정되는 과정에서 제가 역할을 해서 지금 현재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문숙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왜 여기에서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세요? 어리광이라뇨. 여영국 말씀을 의원한테 삼가하십시오. 밤도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여영국 의원한테 가서 따지세요. 그리고 KBS에 어떤 조치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죠. 왜 KBS한테 아무 조치를 안 해요? 충분히 그런 그 억울하고 분하고 잘못됐으면 KBS한테 따지셔야죠. 우리는 KBS 보도를 보고 매니페스토 자료를 보면서 0%는 전국 꼴찌 아니냐. 그거 너무나 꼴찌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희들. 보도 나온 내용과 그다음에 홈페이지 자료 참고하면서 완료율 평가하고 그리고 꼴찌의 한 부분들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공보물에 꼴찌라고 하는 그 사진도 KBS 자료를 캡처해서 저희들이 디자인한 겁니다. 왜 그러세요? 왜 자꾸 엉뚱한 뜻을 빠맞고 저한테 이렇게 화풀이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양 후보님, 네. 꼴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양 후보님이 유일합니다. 아, 제가 유일하죠.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28%가 제가 있는데 답변을 1%면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네.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예, 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런 공약을 내세우려고 그러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들어가서 그 공약 평가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제대로 한번 확인해보고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한산 대책교 관련해서 양 후보님이 저한테 비난성 발언을 퍼부었듯이 동일합니다. 그 자료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어떻게 특정인의 공약 완료율을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아니 BTO, BTL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한테 BTL, BTO 이야기를 한 게 뭐 잘못이고 그다음에 빵점 먹으면요 꼴찌 아니에요? 10명이 시험 쳐서 자, 한 명이 그만하십시오. 빵점 먹으면 꼴찌잖아요. 100명이 시험 쳐서 한 양후보의 명이 막말은 이전부터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 토론회장에서 막말하지 마시고 좀 진지한 0% 빵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꼴찌라는 그런 평가 기준을 해서 예. 된다는 말씀이죠. 9분의 시간이 제대로 끝났고요. 사안도 알지도 예, 못하면서. 9분의 시간이 끝났고요. 다시 이제 양문숙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님들이 토론을 하시는 건 좋겠습니다만 유권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다는 점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에게 주도권 9분 드리겠습니다. 예, 시험을 봐서 10명이 쳐서 한 명이 빵점 먹으면 빵 꼴찌예요. 10명이 다 빵점 먹어도 꼴찌고요. 299명이 시험을 쳐서 0% 먹으면 그거 꼴찌잖아요. 산수 안 해봐도 알잖아요. 자, 1,000억 원 예산 확보했다고 하고 완료율 높다고 하고 자랑하셨어요. 1,000억 원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촌 유질 예산 얼마 확보하셨습니까? 800억입니다. 요새는 715억하고 800억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납니까? 그게 각 평균 각 항마다 네. 100억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아니, 그리고 710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거- 이야기할게요. 예, 715억을 약 800억이라고 부풀려요. 좋다. 715억 100을 800억이라 칩시다. 국비 얼마입니까? 국비 지원이 무슨 말씀이신지. 예산 800억 확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정확하게는 715억이지만 근데 국비 얼마예요, 그게? 국비가 예, 예산 800억 중에요. 예, 예.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잖아요. 예. 국비가 얼마냐고요. 그 부분 그래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이해합니다. 국비 500억입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215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예. 공모 사업에 대해서 내가 이 역할을 크게 했다. 예. 근데 공모 사업은요. 어떤 정치인들도 시장과 군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공을 돌리는 게 기본적인 관행이고 관례입니다. 어떻게 800억에 대해서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게 수년 동안 준비해서 지난해 떨어지고 이번에 또 그 선정되는 그 과정들을 겪었는데 덜렁 715억도 아니고 800억을 내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KTX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150억 확보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유 그 어촌 유질 300처럼 800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4조 7천을 확보하셨습니다. 왜 이거는 또 150억을 확보했대요? 어촌 유질 정책 총 사업비가 그 715억이고요. KTX 총 사업비가 4조 7천억입니다. 그리고 150억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설계 비용입니다. 올해 이제 잡힌 내용이고요. 그리고 정 후보께서 150억 확보했다고 하는 언론이 별로 없어요. 정 후보님이 보도자료 내기 전에는. 바로 지난 9월 달에 이 내용이 알려졌을 때 경남도지사 김경수 지사의 1호 공약이었고 김경수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힘을 썼다. 심지어 보수 언론은 김경수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탄 면제해줬다고 공격까지 한 내용을 덜렁받아서 내가 150억 확보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고성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22억 확보하셨죠? 예. 22억 이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총 사업비 얼마인 줄 아세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예, 찾아보면 예. 있겠지요. 예. 총 사업비가 220억입니다. 실수로 공을 하나 빼먹은 것 같습니다. 22억.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초도 그러면 사업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시고요. 제가 찾아봤으니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예산 그다음에 이번 정부 예산 한번 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 아실 겁니다. 220억이에요. 예, 아니 그게 아니고 고성- 올해 확보한 제가 사업을 할게요. 그렇다는 겁니다. 올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올 예산에 반영된 게 22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말씀. 자, 그다음에 제가 다시 스마트 제가 양- 할게요. 예, 고성 해양치유센터 건립 예산 30억 확보하셨죠? 예, 30억 아닌데요. 총 예산 350억이고요. 10억이에요. 여기에서도 부풀리게 하셨네요. 그게
그 잘 아시죠? 어떻게 했는지 20억 예산 올라와서 10억 붙여서 올렸죠. 그렇습니다. 고성은 10억이고요. 다른 지역 그 10억 10억씩 나눠 가진 거예요. 이걸 갖다가 30억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신 겁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중림 푸른 건강섭 숲 내죽도 공원 중림에 한 3만 명이 삽니다. 내죽도 공원에 10억 그 예산 확보하셨죠? 예. 이거 통영시청에 예산에 없습니다. 특별교부분으로 내려온 겁니다. 예, 특별교부금 내죽도 공원 아무리 뒤져보고 찾아보세요. 10억 없습니다. 위원님, 후보님 정확하게 내용을 확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허위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요. 내죽도 공원 10억은 네. 중림 푸른숲 가꾸기 예산으로 제가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분을 받아서 특별교부분 받으셨겠죠. 내죽도 내줬습니다. 아니- 내죽도 그래서 아니에요. 그걸 내죽도 공원 리모델링을 한다고 지금 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속 아니-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허위사실 이거 공표입니다. 사실 아니면 후보 사퇴하실래요? 그럼 자신 있으세요? 예. 후보 사퇴하세요? 통일시장한테 자, 물어보십시오. 내죽도 공원에 대한 그 후보님이 가지고 온 예산은 없습니다. 후보 사퇴하세요. 나중에 하긴 됩니다.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산대첩 해양 케이블카 용역 추진 현실화 시켰다고요? 예, 얼마짜리예요? 2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부풀려서 하고 이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은 그 계산에 안 넣네요. 자, 그다음에 국도 77호선 한번 그거는 가봅시다. 네, 국도 예산이 국가 예산이 아닙니다. 2천만 원은. 네,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하고 예. 준비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 확보 1,000억 원에 설적도 걸쳐 넣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해 보는 그 겁니다. 1,000억 그다음에 원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 자. 거예요. 1,000억 원이 실제로 하면 1,000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죠. 한 예. 5조 되더라고요. 종사업비로 하면. 그런 식으로 아니요. 비아냥거리고 아니 그걸 하는 건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뉴딜 800억 뭐 비록 715억이지만 800억으로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잖아요. KT 총사업비 4조 7천억이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총사업비로 계산을 하면 저희들이 보니까 한 5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왜 5조로 안 쓰고 어떤 거는 총사업비로 갖다 붙이고 어떤 때는 올해 예산 갖다 붙이고 어떤 때는 부풀리게 하고 어떤 내용은 또 아예 예산 명목에 없는 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혹시 실수한 거 아닌가? 총 예산 220억인데 동그라미 하나 빼먹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 들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다 지금 방송되잖아요. 녹화되잖아요. 유튜브 되잖아요.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후보의 공정해서 참모들 체크할 허위사실 때 공표 등으로 예.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해야 될 일을 또 대신해 주시려고 고맙습니다. 그 전문가는 저지 예. 양후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그거 내죽도 공원 사업비 10억 안 하면 꼭 후보 사퇴한다고 하는 약속이나 좀 지켜주세요. 그다음에 국도 77호선 좀 이야기할게요. 국도 77호선 3사면에 가가지고 하신다고 이야기했고 강석주 통영시장이 그 의원실에 가가지고 부탁해서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셨죠. 예. 국도 77호선 어디와 어디로 연결하는 거죠? 도산 저산과 삼산면을 연결하는 예. 교량입니다. 자, 그래서 3사면 가가지고 하신다고 이야기했죠. 예.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해도 빨리 보도 자료 내고 그다음에 많은 그 본인이 실제 기여한 바 없어도 보도 자료 내시던 분이 그 이후에 77호선과 관련해서는 한 말씀이 없네요. 며칠 전에도 삼산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네. 또 하게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아니, 이 사실을 그 왜곡해서 말씀하시면 안 최근에 됩니다. 가서요 선거 때 되니까 또 가셔서 이야기를 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선거 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닙니다. 하니까요. 제가 간 게 아니라 삼산면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주민들이 요청해서 간담회를 가진 겁니다. 자, 제가 참 답답한 게 그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000억 원을 공약 완료율 0% 전국 꼴찌, 경남 꼴찌 기록 나오고 보도 나오니까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1,000억 원 유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거는 총사업비 쓰고 어떤 데는 그 당연히 쓰고 어떤 거는 내용도 없고 그리고 거의 사실 유포하고 정말 정경식 위원 그 후보 사퇴하면 어쩌나요? 예, 시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서로의 자유토론 공약 검증을 했습니다. 9분씩 드렸고요.
제21대 통영시 고성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MBC 경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3만) 통영 시민과 5만의 고성 군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의 자질을 가진 후보는 과연 누군지 검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풍력발전소 건립과 반대하는 지역 어민에 대한 입장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시행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황금 어장으로 알려진 통영 욕지도 해상에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도 중요합니다만 통영시와 고성군의 어민들은 풍력 발전소가 건립이 되면 바다 자원 고갈과 생태계 교란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상 풍력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양 후보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질문의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발전 사업자가 이미 허가를 2개 회사는 허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자는 5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추진됐던 내용들이 강석주 시장 이전에 이제 많이 준비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강석주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31억인가요? 해가지고 실정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바람이 얼마나 부는가, 그리고 생태계 교란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즉 어민들의 피해 정도를 체크하고 또 사업성을 체크하는 실정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말 정도에 이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조금 지켜보시고 결과를 보고 어민들 피해가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면 저는 풍력 발전 사업 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1분이 남았는데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네. 예. 자, 공통 질문은 해상 풍력 발전소 건립과 반대하는 지역 어민에 대한 입장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정점식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해상풍력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결단코 반대를 하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통영의 전통 산업은 수산업입니다. 특히 욕지도는 60년대, 70년대 수산업이 번창할 때 남해안 전진기지로 활용될 정도로 수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욕지도 해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황금어장으로 어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해역입니다. 해상풍력발전소가 건립된다면 건설 시에도 해양오염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건설 후에도 운영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어장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영시장도 시의원의 시정 질문에 어민들이 반대한다면 안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 전기가 필요하다면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함으로써 충분합니다. 신한울 3, 4호기 중단은 이로 인해 가지고 두산중공업을 파산지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한국 원전 경쟁력은 최고라고 인정해 줄 정도라면서 해외에서 원전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전 기술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연을 파괴하고 어민들의 삶까지 파괴했어야 되겠습니까?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해상풍력발전소 건립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예, 해상 풍력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공통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후보자 간의 자유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후보당 9분씩 드리겠습니다. 9분간 주도권을 잡고 토론을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토론 주제는 서로의 자질 검증 시간입니다. 양 후보가 서로의 자질을 검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의 정점식 후보부터 자질 검증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 어순 주민 여러분, 조금 전 토론 과정에서
양 후보의 막말을 보셨을 겁니다. 공무사업에서 시장 군수가 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양 후보가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사업은 물론 시장과 군수가 그 기획을 하고 정부에 예산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의 활동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정부 관계자를 불러서 왜 우리 지역이 이 공무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하냐라고 설득을 하는 게, 그리고 당위성을 피력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국회의원이 독자적인 사업을 지역에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양 후보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던 중림 푸른숲 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통영시청으로 하여금 기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교부금을 받고 난 뒤에 통영시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죽도 공원을 리모델링 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죽도 공원에 유아 놀이시설도 설치한다라는 보고를 불과 2주 전에 받았습니다. 4월부터 시행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고 상대방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질 검증에 대해서 예.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양 후보께서는 2010년부터 14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하실 때 네.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하기관이 KT로부터 강남 룸살롱에서 새벽까지 국회의원 최모 씨와 함께 향응을 접대받고 술값을 KT 조모 전부가 지불했다는 보도가 당시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죠? 사실 아니죠. 왜 아닙니까? 새벽까지가 아니고요. 새벽 1시까지라고 그러대요. 최소한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예. 공소장 읽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50분 정도 잠시 앉았다가 나갔어요. 그리고 그 자체도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폭탄주 좋아하시는 정점치기 의원께서 한 번도 룸살롱이나 이런 데 안 가고 올곧게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는 제가 모범으로 따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역시 양 후보와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1시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게 50분 만에 떠났다는 이야기는 KT 조모 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최모 의원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하고 다르죠. 말씀을 저는 드리는 KBS 거죠. 보도 플러스 결국은 양 후보 KBS 잠깐만요. 보도 플러스 매니페스토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살짝 같이 묻어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하세요. 그러니까 예, 예. 그 당시에 예. 양 후보가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경력이 차관급 방통위 상임위원이다라는 거였죠. 이 4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네.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도덕성과 품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하는 당시 일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답변을 하셨지만은 그 답변으로 그냥 끝낼 일인가요? 그 당시에 양 후보가 활동했던 언론개혁 시민연대에서도 비난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양 위원의 깊은 반성과 책임 있는 처신을 촉구한다. 이런 네. 그 비난까지 받았었죠.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구구절절 변명하면 구구절절 변명했다고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고 제가 룸살롱에 갔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작은 유흥주점이죠. 그렇게 이제 룸살롱으로 보도됐다는 그 인정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갔던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엄숙하게 잘못을 시인을 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가 뭔지는 뻔한데, 그래도 결국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양 후보는 2008년 5월 15일 날 미디어스에 칼럼을 게재를 했는데 그 당시 그 칼럼의 제목은 미친 미국 소위 수입의 원죄는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양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개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부의 여당 후보입니다. 네, 그때 뭐라고 칼럼에 기재했는지 기억하시죠? 말씀하십시오. 예.
노무현 씨에 대해서 찬양하는 일부의 기억 상실증 환자들을 보면 안타깝다. 네. 지금 그러면 그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기억 상실증 환자라고 지칭을 하신 겁니까? 그리고 네. 또 말씀을 드리죠. 낙향한 대통령으로서의 우아함을 즐기는 노무현 씨에 대해서 역겹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죠. 네. 이야기도 될까요? 아니요. 노무현 씨는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머리를 숙이고 살아야 한다. 노무현 씨와 이명박 씨는 유사 불량품이다라고 언급도 하셨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썼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리를 못했던 게 티코만한 죄와 그랜저만한 죄가 있으면 티코만한 죄에 대해서 그랜저만큼 비판했던 철부지 시절이 있었습니다. 강하게 글을 썼고 예의 없이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노무현 재단 식구들이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재단 식구들한테도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정점식 후보한테 이 지적질을 받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간질 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런 장난은 정치적 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양 후보는 한미 FTA에 대해서도 극렬하게 반대를 하셨죠. 네. 현재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저는 농수산물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농업과 수산업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고요. 지금 통영의 가두리 양식업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미 FTA가 양국의 교육에 서로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역겹고 불량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네요. 자, 좀 그 주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FTA에 대해서 동일한 평가를 하고 했고요. 계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시점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문재인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겠지만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하고 그 부분에서는 입장 다릅니다. 여전히 저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한미 FTA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저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은 입장을 가질 이유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면 제가 비판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네. 막말이라는 겁니다. 네. 칼럼이라는 공개적인 장소를 공개적인 기회를 이용해서 정신병자, 역겹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했어야 되겠느냐? 네. 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 후보가 계속 막말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의 칼럼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리고 양문숙 후보께서는 출판 기념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0초 남았습니다. 예, 많은 언론에서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실정법 위반 기사가 뜨는 것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하나도 잡아내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지금도 양 후보는 조국 전 수석이 행했던 불공정과 부정의가 옳은 일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수없이 제가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는 언행 일치에 대한 문제에서는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언행 불일치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있는데요. 저렇게 정확하지 않은 실정법 오해를 부풀렸던 검찰 측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고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자, 서로의 자질 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후보 주도 아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9분의 주도권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뭐 아까 공무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산중학교 강당의 그 특별교부금이 20억 7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셨죠? 예, 국회의원 역할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아니 그 이해를 짧게 좀 못하시니까 역할을 하셨나요? 역할을 그럼요.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역할을 하셨어요? 예, 교육부 관계자들과 해협하는 과정에서 제가 기존에 정동영 도의원으로부터 그런 예산이 신청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교육부 관계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법안 심의 과정에 있던 법안 교육부 제가 주도권 가지고 법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대해서 2월 5일 날 통영교육청에서 저에게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교육부 장관하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해서 그날 바로 교육부 장관하고 통화하고 그다음에 문자로 오고 가고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통영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탁 보니까 벌써 정점식 위원이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통영교육청에 물어봤어요. 정점식 위원한테도 같이 부탁을 했나요? 했더니 전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 고성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점식 위원이 농업 관련 그 공약이 좀 부족해서 제가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성에 쌀 재고량이 너무 많아요. 혹시 40kg로 정부 수매가하고 농협 수매가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거 모르고 있습니다. 예, 정부 수매가가 65,000원, 그다음에 농협 수매가가 그 6만 원, 5천 원 정도 차이 납니다. 2017년에는 2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농업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고성에 있는 농협 RPC입니다. RPC의 지금 재고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처리 용량은요?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뭘 질문을 해야 되지? 자, 계속 갑자기 질문하시죠. 제가 혼동스럽습니다. 고성농업의 핵심이고 중추는 쌀 벼농사입니다. 그리고 벼 농사에 있어서 핵심은 농협의 수매가와 정부의 수매가입니다. 이 수매가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성 농민의 농가 소득은 삭감되고 삭제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심을 안 가지시기 때문에 고성 농업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고요. 제 자랑 좀 할게요. 고성 RPC가 1만 톤 정도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고 지금 7천 톤 정도 재고가 쌓여 있는데 대기업의 햇반 사업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그리고 거창의 푸른 농원이 우리나라의 스프와 면을 많이 만드는 데입니다. 어제 협약식을 해서 연간 5천 톤 정도는 거창의 푸른 농원과이 해결해 주겠다라는 MOU 체결을 어제 계약서 체결인지 MOU 체결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했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이 정점식 후보 이야기를 하면서 참 불편한 게 너무너무 이제 많았는데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불편함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질 문제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신천지요. 예.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신천지 유관단체에 축전 보내셨죠. 예. 그리고 초기에는 실무자가 잘 모르고 보냈다고 하셨죠. 그리고 잠깐만. 초기에는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시기를 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거예요? 부분이 언론에서 비판받고 그리고 국회의원 10명 중에 한 명이다 하고 막 비난받을 때 예.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최근 들어서 나온 말씀이시죠? 최근이 아니고 그 부분도 한 1, 2개월 됐죠. 그리고 정말 그 정부가 자랑스러운 건 그걸 내 책임이다라고 지난 기자회견문에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신천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이야기 하라고 그럴 때 예.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압수수색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게 신천지와 관련된 압수수색이든 네. 어떤 사건이든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구속 네. 등 구체적인 수사 방법을 지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국민의 78%가 긴급하게 87%가 긴급하게 압수수색을 요구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점식 후보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 구속 수사를 할 지시할 사안이 아니라 하면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법리 논쟁을 또 펼쳤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 당시 즉각적으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그 명단이 파악되고 감염 경로가 확보되고 했었으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정쟁적 법리 논쟁을 펼치면서
누가 들어도 저거는 신천지 옹호 발언인데 할 수 있을 정도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섬해날 예산 좀 이야기합시다. 예. 섬해날 작년에 섬해날 어디서 한 줄 아시죠? 예, 목포에서 했습니다. 예산 얼마?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7억이고요. 예, 예, 그렇죠. 총 한 30억 정도 예. 됐었어요. 올해 어디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통영에서 합니다. 통영시청에서 예산 얼마 올렸죠? 통영시청에서 예산을 네. 10억을 올렸습니다. 네네. 그런데 해수부와의 협의 과정, 예.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4.6억인가요? 감액이 됐죠. 예.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래요. 공모 사업도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일반 예산 사업입니다. 작년에 목포에서 국비 7억 원을 지원을 했었으면 최소한 이번에는 마지노선은 7억이고 더 해와야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예결위원인데 그것도 왜 7억도 못 챙기고 1억 4천만 원 깎인 5억 6천만 원 챙겨와서 그것마저도 어정보고서에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요. 자기 지역구 예산 7억도 못 챙기고 1억 4천 깎여와가지고 어정보고서에 내가 5억 6천 확보했다고 또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각종 공무물에 자랑하시고 그러면서 이래저래 또 1,000억이라는 기준 세워놓고 요것도 슬쩍 집어넣으신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제발 전 이런 부분들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고 부풀리기에 질문하도록 부풀리기를 하시죠. 낳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릴 거예요. 그렇게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아니요. 예, 1분 30초 정후보도 규정을 똑같이 지키라는 거죠. 정후보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저는 바로 많은 질문을 시행을 하고 했습니다. 있잖아요. 예. 네, 시작을 그래서 했습니다. 또 도산중학교 강당 문제도 슬쩍 또 그 밥숟가락 얹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의 현재 자상입니다. 말 안 되면 막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논리 딸리며 어거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팩트 지적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거짓이라고 되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직 오늘 질문 안 내내 나왔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 그 인사청문회 하면 그 장관 후보에게 역공당해서 버벅거리고 그 다음에 신천지 관련 나오면 기사 1번, 2번으로 뜨고 N번방 사건 나오면 거기에서도 자기 만족적인데 처벌할 수 있냐 하면서 여성단체로부터 그만하시죠. 비난받고 질문. 예, 시간이 시간 35초밖에 아니요, 안 남았어요.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아니,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자님한테 촉구 드리는 그다음에 겁니다. 예산 문제 공모 사업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고 일반 예산 깎여오고 여기에서 총평을 한번 해주세요. 예. 많이 통영 시민들이 부끄러워합니다. 고성 국민들이 통영 부끄러워합니다. 고성 국민 여러분, 이 양 후보는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만 계속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도산중학교 예산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면화 행사 관련 예산은 제가 통영시에서 저한테 보고도 하지 제가 않았습니다. 할게요. 모든 우리 정점식 중요 의원 예산은 통영시장이 직접 보고했지만 지금까지 서면화 행사에 대해서 예. 예산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벌써 모르는 예산을 시간이 제가 챙겨줄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1시간 10분이 지났는데 두 후보님들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열띤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벌써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평가는 또 유권자들의 몫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분간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보셨습니까? 저는 참 답답합니다. 거짓말을 낳고 우김을 낳습니다. 마지막 제가 확인한 게 통영교육청에 물어봤습니다. 교육장과 담당 과장에게도. 그런데 정점식 의원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인데 그리고 도와줬다라는 흔적도 없는데 끝까지 저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김경수 도지사, 강석주 시장, 우리 백두현 군수가 공모사업에서 챙겨오면 숟가락 얹고요. 그리고 분리하면 부하직은 다 됐다가 출마할 때 말 고치고요. 그리고 막말 프레임 걸고 싶어서 논리 딸리면 막말이라고 주장하고요. 통영을, 고성을 이런 분에게 맡겨서 되겠습니까? 교 1번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정점식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 여러분,
정말 암담한 현실입니다. 도산중학교 관련 예산은 교육부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하면 분명히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제가 도와서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고 나니까 그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부랴부랴 자신이 교육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확보한 예산에 숟가락 얹었다고 주장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일 교육부 장관이 양 후보의 전화를 받았다면 예산이 확정될 때 그걸 양 후보에게 통보를 해줬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먼저 보도자료를 냈어야죠. 저는 보도자료를 내기 4일 전에 이미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영고성 주민 여러분, 이런 후보와 함께 어떻게 이런 후보를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 총선은 반드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총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에게 이 시간이 좀 넉넉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준비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은 토론회 시작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한 후보들의 연설 방송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8번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김민준 후보, 그리고 기호 7번 대한애국당의 박청정 후보를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